필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벽면인데요. 난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페인트가 갈라질 경우도 있고요. 퀄리티가 필름으로 했던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3mm 정도로 홈이 파져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용태리어TV입니다. 제가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에 엑기스만을 뽑아서 시공을 했고요. 그 현장으로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34평형 구축 아파트라 그런지 올드한 느낌이 많이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집 자체가 전혀 확장이 되지 않은 곳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거실, 주방, 방 두 곳을 확장해서 탁 트인 시야감과 함께 넓은 실내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도 집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오른쪽 보면 화이트, 정면을 보면 스톤, 좌측을 보면 우드, 즉 현관에 3개의 색상을 잘 조화를 시키기를 원했어요. 더군다나 질감이 있는 그런 느낌, 그냥 단순 도배, 페인트가 아닌 질감 있는 느낌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른쪽까지 질감이 있는 걸 하면 너무 번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매트 화이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좌우 상부 몰딩을 없애서 요즘 트렌드인 아주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하부를 띄워서 신발이나 그런 수납 공간을 더 할 수 있고, 그 밑에 조명을 넣어서 더 따뜻하게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시공을 했습니다. 또한 바닥은 현관문과 일체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스톤 포셀린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관에는 거울이 있어야 조금 편리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동그란 거울이나 타원형 거울은 조금 식상해서 공룡알 거울로 시공을 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현관을 지나면은 복도 부분입니다. 복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너무나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구멍도 뚫려 있고 정면에 쭉 가는 길에 좌우로 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조금 깔끔한 라인 정리가 필요했어요. 그렇다고 너무 라인을 맞춰만 버리면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일단 전체 벽면을 재시공을 해서 이제 히든 도어를 시공을 했습니다. 히든 도어를 이런 식으로 시공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쪽 면은 질감이 있는 우드, 이쪽 면은 화이트로 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두 우드, 모두 화이트 혹은 어떤 양쪽이 똑같아 보였다면 식상한 느낌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은 좀 고급스러운 우드, 이쪽은 완전 매트한 화이트를 시공하면서 대비가 되고 마루와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깔끔한 현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바닥에는 구정마루, 원목마루를 사용을 했는데요. 폭이 좁은 강마루보다는 이렇게 긴 복도 공간에는 광폭의 원목마루가 더욱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쪽 화장실 앞에 센서를 시공을 하고 안방 앞에 센서를 시공을 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이제 긴 복도라서 너무 어둡잖아요. 그런 복도의 어두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명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몰딩 히든도어 종류로 시공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몰딩을 돼서 천장은 깔끔하게 마감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벽면인데 이 벽면을 페인트가 아닌 필름으로 시공했다는 겁니다. 우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페인트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필름을 시공하는 분이 많은데 벽면 또한 필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요즘 벤자민 뭉어나 여러 가지 국산 제품에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에도 강하고 변색에도 강하게 되죠. 그렇지만 필름의 그런 오염도나 변색은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오염이 되었을 때 필름이 더 내구성이 강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이 벽면을 석고보드 혹은 MDF로 시공을 하는데요. 석고보드는 이제 면이 아주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고
MDF는 아무리 고밀도 MDF더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 특성상 난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은 수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페인트가 갈라질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퀄리티가 필름으로 했던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필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벽면인데요. 이쪽 벽면을 보시면 지금 홈이 파져 있습니다. 흔히 동전매지라고 하죠. 3mm 정도로 홈이 파져 있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유는 바로 필름의 폭이 최대가 1.2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름을 이렇게 아래로 붙이기 때문에 이 필름 폭이 1.2m 이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 공간을 계산해서 1.2m 이내로 동일한 크기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왜 1.2m를 똑같이 이렇게 일자로 붙여서 페인트처럼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느냐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고밀도 MDF, 일반 MDF더라도 목재는 수축 팽창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덜 되냐 더 되냐가 이제 차이일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필름도 수축 팽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m 안에 놓지 않고 이것을 딱 맞게 겹쳐놨더라면 나중에 온도가 뜨거워지면 벌어지고 그리고 온도가 차가워지면 수축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겹쳐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겹쳐놓는 방법은 줄이 쭉 가 있는 느낌이라서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1.2m 이내로 각 벽을 전체적으로 분할을 해서 한쪽은 고급스러운 우드, 한쪽은 매트 화이트 필름으로 시공을 해서 내구성을 높였습니다.